경영 미달, 함량 미달의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왜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꼭 해야 합니까? 그걸 고민을 해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가 그 규정까지 개정하려고 했던 분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뭡니까? 뭐 마음 바뀐 거 없고요. 저는 오직 그 축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번,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내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그리고 또 저에 대한 평가라고 하고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정몽규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호 의원도 계시지만 스포츠 영웅들을 향해서 대한체육회를 비판하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체 체육인을 모욕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체육회를 상대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를 상대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몽규 회장님을 향해서 저희가 따지면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따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큰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감독 선임 책임자는 아니지만 제가 설명하는 전무이사의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전강이 10차에서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니 지금 10차에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차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다. 예. 난 끝까지 그 혜택도 받은 적도 없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를 내가 동의한 적도 없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마시 감독을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저도 실질적인 거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 감독이 자, 정인 잠시만요. 무기력한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슬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대가 정몽준 몽자 집안이 이제 대한축구협회를 손에서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구를 지켜보고 있고 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가가 불필요한 책임감 이제는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 회장님께서 축구협회 회장 되시고 나서 10년 동안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물론 방해된 것이죠. HDC에서 광주 학동 철로 붕괴 사고로 9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파크 건물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현대라는 이름을 가지는 대기업에 이르러서 사회적으로 참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실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격 없는 정당이고 자격 없는 정당이가 이 인생 자격 없는 정당에 위반되는 이 인생이 두 사람을 면접하고 세 사람을 한 사람을 설득해서 결국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뭐 하나 하려면 이거 인사 문제예요. 회장님, 인사 문제입니다. 감독을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 놓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비리, 인사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채점 결과를 못 주겠대요. 황당합니다. 또 저희 의원서 요구한 것들에서 못 받은 게 많은데 그 독일 감독 저희가 그 러시아에서 독일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2대 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때 르베 감독은 독일 감독은 저희한테 2대 0으로 하고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FIFA 랭킹 당시 1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르베 감독은 4년 동안 계속 국가대표 감독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뭐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생 위원장이 집 근처로 찾아와가지고 면담을 할 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선임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SNS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한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뭐 SNS에서 제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한 말씀만 하면 보통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생각지도 않은 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약간 왜곡된 뉴스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언론 왜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11차 임시회의 있었죠. 11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로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초반이라서 알 수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국가대표 감독은 그 축구협회에서 뭐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파트너를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고요. 드린 게 그게 면접이냐고요? 위원님,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력위원회 대한민국 축구협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배워가는 과정으로 변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도 계약 해지로 연봉 29억 원, 그리고 계약 해지에 있어서 70억 원. 그래서 총 100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저기 숫자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 숫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업에 입사하실 때 그 현대자동차에 지금 대리로 바로 입사하셨죠? 시험 없이. 대리로 입사했었는데. 바로 입사하셨죠? 네. 지금도 현대산업개발 채용은 마음대로 이렇게 채용합니까? 직원들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지금 회장님께서 처음 기업에 취업할 때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취업을 했고 또 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시면서 구단까지는 구단주 마음대로 있고 감독을 임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공적 기관에 대한 축구협회의 감독을 회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임명하시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이 화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축구 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